만만해 보이니? 넌 맨날 왜 그러니? 아 진짜! 요즘 뉴스에서 자주 보는 것들 가운데 아주 다양한 사건이 되고 있는 얘기가 있죠. 내 안에 있는 화를 조절하지 못한 채 분노를 폭발시키는 사람들, 화낼 일도 아닌데 화를 내는 사람들, 혹은 항상 화가 나 있는 그런 사람들, 우리 주변에서 종종 보게 되죠. 그런 짜증과 화를 내는 사람 곁에서 내가 대처하는 것은 어떤 게 지혜로운 걸까? 먼들에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화까지 아니더라도 그렇게 화가 난 상태에서 끊임없이 드러내는 짜증. 짜증나라 대마왕 주변에 한 분 정도는 계시지 않나요? 그런 사람들이 내 직장의 상사가 될 수도 있고요. 가장 가깝게는 어릴 때부터 부모님께 그런 것들을 당했을 수도 있고, 실제로 어린 시절 생각해보니 저는 고등학교 때 선생님들이 그렇게 화가 나 있는 분들이 많았던 걸로 기억되고요. 우리 남자분들 군대에서 그런 것들 많이 경험하셨을 것 같은데요. 이유 없이 화를 내는 선임들의 폭력, 폭행, 기타 등등 많을 것 같습니다. 화는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일단 큰 소리로 항상 소리를 지르는 사람, 제발 소리 좀 지르지 마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아주 차갑게 대하는 것도 한편으로는 분노의 표출이고요. 내가 너한테 화났다를 다른 방법으로 표출하는 거죠. 또 하나는 비꼬아서 얘기하는 것. 뭘 말하고 싶은 거지 끊임없이 꼬우고 꼬우다가 본인이 거기에 꼬이는지도 모른 채 비꼬는 것도 사실 화내는 것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 충동 조절에 실패를 하면 물건을 던지거나 스스로 폭력적인 것들을 행하거나 충분히 있을 수 있죠. 도를 넘는 화를 내는 것은 스스로 대처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다른 시간 안에 경찰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다른 사람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사실은 훨씬 더 바람직합니다. 화를 내는 사람, 짜증내는 사람은 왜 그럴까요? 내가 가진 어떤 틀과 기준에 상대가 맞게 움직여주지 않을 때, 내가 생각했던 것과 너무 다른 방향으로 환경이 흘러갈 때, 내 안에 넘치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할 때 표현하게 되는 게 바로 화죠. 내 안에 그게 어떤 촉매제 역할을 하는 데다가 주변에서 내가 생각하고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돌발적으로 발생하면 기름이 부어지는 격인 거죠. 화가 난다, 짜증이 난다는 건 사실 본인에게 가장 힘든 일입니다. 짜증 한번 내보세요. 그러면 사실 짜증을 받는 사람보다 본인이 훨씬 더 힘들긴 하거든요. 그 힘든 스트레스를 뭔가 남의 탓으로 어떤 대상에게 쏟아붓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최근에는 뇌과학이 발달하면서 이런 것들이 뇌에서 일어나는 어떤 메커니즘이더라 라는 기사들 많이 나오고 있죠. 화도 습관된다, 더 나아가 중독성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화내는 것이, 짜증을 내는 것이 본인에게도 힘든 일일 때 어떤 면에선 내가 지혜롭게 대처하는 거 중요하고요. 그 대처 때문에 상대가 그 화를 좀 조절할 수 있다면 금상첨화겠죠? 여기서 한 가지 짚어드리고 싶은 것은, 누군가 나에게 화를 낸다, 혹은 계속 짜증을 낸다, 기본적으로 내가 존중받지 못하고 있는 것 포함되어 있고요. 더 나아가면 나를 무시하는 것 또한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관계는 사실 굉장히 나한테 공격적으로 다가올 수 있고요. 내가 많이 훼손되고 상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어떤 대처를 통해서 스탑하는 거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화를 많이 내고 짜증이 많은 사람 옆에서 나는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근본적으로 정서적인 거리를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더 나아가 물리적 거리 두는 것도 필요합니다. 물건을 던지는 걸 잘하는 사람 반경 안에는 들어가지 않는 게 좋겠죠. 정서적인, 물리적인 거리를 두는 것이 나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상대에게도 여유를 줄 수 있는 공간적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렇게 화나 짜증내는 사람들의 말을 중간에 탁 끊고 뭔가를 설명하려는 것, 혹은 모든 걸 다 알겠어요, 당신을 이해해요 라는 듯한 자세도 옳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실 정리되는 것보다는 그 화를, 그 짜증을 더 습관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으로는 내가 뭔가 해결하기 위해서 더 세게 나가볼까? 라고 접근하시는 분들도 일단은 화가 나 있는 사람, 짜증이 너무 나 있는 사람에게는 그닥 도움이 안 될 수 있는데요.
이렇게 화를 내거나 짜증내는 사람에게는 나름 거리를 둔 상태에서 담담한 태도로 얘기하는 것, 때로는 단호하게 표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상대방의 감정을 좀 정리해 줄 수 있는 질문, 혹은 당신의 감정이 지금 너무너무 이렇군요 라는 공감적 기법은 어디에서나 기본적으로는 필요한 거고요. 중요한 것은 화를 내며 짜증이 많은 사람 근처에서 내가 끊임없이 다치지 않는 것, 끊임없이 다치고 있지 않은지 살피시고 다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얼마 전에 한 영상을 봤는데요. 술 취한 아저씨가 지하철 승강장에서 마구마구 화를 내고 있었어요. 경찰관 두 사람이 다가가서 말리는데도 막무가내로 화를 내는데, 그때 벤치에 앉아있던 한 청년이 다가가서 그 아저씨를 꼭 껴안는 거였어요. 꽉 껴안을 때 그 아저씨 표정이 처음엔 좀 놀라는 듯 했는데 그 품에 안겨 있더라고요. 그분에게는 그런 어떤 위로와 공감이 좀 필요했던 게 아닐까요? 주변에 화내는 사람이 많고 짜증이 내는 사람이 많다는 것은 참 세상 살기가 만만치 않다는 것에 대한 반증일 것입니다. 혹은 내가 그 화나 짜증을 내고 있는 사람은 아닌지, 적절하게 대처하면서 주거니 받거니 내 주변도 살아나고 나 스스로도 살아나는 경험을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런 경험을 응원하는 공개 상담소 이직먼들,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